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조 우수성을 다룬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핵심 원칙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 책이 대체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뼈대를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이 책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인류 공장은 기계가 아닌 문화가 만든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기술과 방법들, 그 가장 밑바닥에는요, 번쩍이는 최신 설비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생각, 그 공장 전체를 감싸는 문화가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마치 우리가 튼튼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문화라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이라는 유지보수로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전체 설계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바로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건물이 다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만들려는 이 제조 우수성이라는 거대한 건물도 결국엔 품질 문화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사회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게 공장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비 구석에 기름때가 조금 묻어있는 거, 에이 저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 사소함이 결국 설비 전체를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작은 무질서를 용납하는 문화에서는요, 아무리 비싼 시스템을 들여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화라는 땅을 단단하게 다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건물을 지을 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죠. 본격적으로 뭔가를 짓기 전에 현장에 널려있는 온갖 장애물들을 싹 치워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장애물들을 딱 한 단어, 낭비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낭비라는 걸까요? 기준이 되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제시하는 기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딱 이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 활동에 대해서 고객이 기꺼이 돈을 낼까? 만약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건 그냥 낭비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책은 우리 이익을 조용히 갉아먹는 7가지 대표적인 낭비를 지목합니다. 모든 낭비의 근원인 과잉 생산, 온갖 문제를 슬쩍 덮어버리는 마약 같은 재고, 아무런 가치도 만들지 못하는 운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불량, 또 고객은 원하지도 않는데 너무 과하게 만드는 과잉 가공, 불필요한 움직임인 동작, 그리고 관리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기까지, 바로 이 7가지가 우리가 치워야 할 장애물들입니다.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낭비들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훈련법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바닥에 분필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꼼짝 말고 1시간 동안 서서 오직 작업자의 손끝이랑 발끝만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엔 뭐 하는 거지 싶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건 굳이 저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하는 불필요한 움직임과 시간 낭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땅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럼 그 위에 건물의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워야겠죠? 이 단계에서는요, 애초에 실수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 즉 지능형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책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는 딱 이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물건의 주소를 만들어주는 삼정, 그리고 그냥 청소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시스템인 OS. 마지막으로 우리 공장이 지금 건강한지 아픈지 한눈에 딱 알 수 있게 만드는 눈으로 보는 관리. 이 3가지만 잘 돼도 문제가 숨을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책은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바로 실수 방지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문제가 터지면 도대체 누가 그랬어? 하고 사람부터 찾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과정 때문에 실수가 나왔을까? 하고 프로세스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실수를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진짜 원인은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 쓰는 기술이 바로 5Y 기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시를 한번 보세요. 기계가 멈췄어요. 왜? 퓨즈가 나갔네. 퓨즈는 왜 나갔지? 과부하가 걸렸구나. 왜 과부하가 걸렸을까? 윤활이 잘 안 됐네? 윤활은 또 왜? 펌프가 고장났구나. 그럼 펌프는 대체 왜 고장났을까?
보니까 쇳가루 같은 게 들어가서 축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아하, 애초에 쇳가루를 막아주는 필터가 없었던 게 진짜 문제였구나. 이렇게 왜를 5번만 물어보면 퓨즈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필터를 설치하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튼튼한 뼈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럼 건물에 전기랑 수도를 연결해야겠죠? 바로 공정의 실시간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시스템을 까는 단계입니다. 공정이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이 책에서 표준화는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우리가 힘들게 언덕 위로 바위를 밀어 올렸는데 잠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굴러 내려가 버리잖아요. 표준화는 바로 그 바위 밑에 딱 받쳐두는 쐐기 같은 겁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규칙이 아니라 힘들게 얻은 개선 결과를 지켜주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통계적 공정관리, SPC라는 게 나옵니다. 책에서는 진짜 품질 관리는 고객이 뭘 원하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공정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아는 거죠. 고객의 요구와 우리 공정의 실제 능력, 이 두 목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관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잘 통제되는 구조를 위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밀함을 만들어낼 마스터 플랜을 올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과 연결될 지붕을 씌우는 거죠. 데이터로 완벽을 만들어가는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식스시그마가 말하는 목표 정말 대단하죠. 3.4. 이게 뭐냐면요. 100만 번 시도했을 때 딱 3.4번만 결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목표를 높게 잡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운에 맡기던 품질을 모든 걸 데이터로 증명하는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자는 아주 강력한 경영 철학인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숨겨진 공장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 조직도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공장이에요. 뭐 하는 곳이냐고요? 불량 고치고 재작업하고 고객 불만 처리하느라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는 보이지 않는 부서죠. 이 책에 따르면 보통 회사들은 전체 매출의 15%에서 많게는 25%까지를 이 보이지 않는 공장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식스시그마를 추진하는 엔진이 바로 DMAIC라는 체계적인 로드맵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을 측정하며 진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서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그게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데이터로 문제를 푸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이 책은 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부터 도입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낭비를 없애서 과정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단순화된 과정을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표준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최적화가 끝난 공정에 기술을 입혀서 지능화하는 겁니다. 이 3S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건물도 계속 관리해주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그 지속적인 유지보수,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책은 리더십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매일매일의 행동이라는 거죠. 리더들에게 이렇게 직접 묻는 겁니다. 당신 매일 현장에 최소 30분이라도 나가봅니까? 문제 터졌을 때 누가 그랬어?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가 문제였지? 라고 묻습니까? 보고서에 찍힌 숫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나요? 새 기계에 사는데 쓰는 돈만큼 직원들 교육에도 투자하고 있나요? 바로 이런 리더들의 작은 실천들이 이 모든 구조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조 우수성에 대한 책 한 권의 논리적 흐름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결국 문화라는 땅에서 시작해서 리더십이라는 지붕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건축 과정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미래라는 더 높은 건물을 올리기에 충분히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까?